카카오톡 안에서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가끔 이제 업체들에서 이런 메시지가 오는 걸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뭐 할인 쿠폰이라든지 할인 혜택이라든지 사용 방법 같은 것들이 적혀 있어서 여기 이제 업체에 어떤 서비스를 내가 받고자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용 방법을 익히고 싶을 때 이렇게 열어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집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보시면은 그 업체에 그 카카오톡으로도 이렇게 넘어가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는 지금 카카오톡으로 넘어가졌다기보다는 자기네 그 웹사이트로 넘어가지게 세팅을 해 놓은 거고요. 요거는 물론 조금 더 힘든 부분이라 이렇게까지는 우리는 하지 않을 거고, 업체들 보시면은 되게 좀 다양하거든요.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홈 소식 해서 나와 있고, 요 홈이나 소식이라는 부분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여기에 어떤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올려놓는 게시판이 보이기도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로 당겨보면은 선물 추천이란 메뉴를 만약 눌렀을 때 이렇게 그에 관련된 메뉴에 답변이 뜨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한 답변을 쉽게 얻을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무엇이라 하냐면 카카오톡 채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한번 우리도 찾아볼 건데요. 이 사람 모양 있죠? 이 사람 모양 버튼인데 여기 보시면 검색 버튼 있어요. 이 검색 버튼을 누르시고 일단은 한일이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그러면 한일 컴퓨터학원 외에도 뭐 한일전기, 한일고속페리, 한일병원, 한일푸드 등의 다양한 한일로 시작하는 또는 한일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요 앞에다가 검색할 때 골뱅이를 하나 적고 한일을 적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뜨냐면 제 채널만 딱 하나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눌러보니까 이런 식으로 홈보드 소식이라는 게 보이고 여기에서 제가 최신에 올렸던 소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어떤 글을 적겠다라고 했을 때 뭔가 물어보겠다 했을 때 채팅방으로 가본다면 채팅에 대해서 이렇게 학원 운영 시간이나 학원비 위치 같은 정보가 뜨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친구 추가를 했다라고 한다면 친구 추가에 대한 웰컴 메시지 또한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을 바로 카카오톡 채널이라고 하는데요. 이 카카오톡 채널은 누구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10개까지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은 만약에 내가 어떤 기관이다 라고 한다면 사업자 인증을 하면 이렇게 체크 표시가 생기죠. 이거는 뭐냐면 내 채널이 인증받은 채널이에요. 사업자 채널이에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검색을 했을 때 다른 인증을 받지 않은 채널보다 더 상위에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채널 역할을 하기도 해요. 자, 기업에 이제 내가 업무를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요. 물론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로 쇼핑몰에서 판매만 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스마트 스토어에 뭐 채널을 만들거나 이럴 일은 별로 없으시긴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오픈마켓 과정에서는 조금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픈마켓만 다루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큰 사업을 하신다든지 할 때 지금 만약에 내가 어떤 업체를 운영한다거나 업체에 이제 해당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이러한 톡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잠재 고객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일단 오늘 짜투리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때, 좀 재밌겠어요? 자, 카카오톡 채널을 그럼 만들어 보는 거를 진행해 볼 건데요. 아마 시간이 좀 많진 않아서 좀 몇 가지는 제가 줄여가면서 얘기할게요. 자, 검색창에다가 카카오톡 채널 이렇게 치면은
카카오톡 채널 관리자 센터 창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카카오톡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세요. 만약에 내가 로그인 하려 했더니 아이디 비밀번호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또 있을 수 있으니 하나 말씀드려보면 QR코드 로그인이라는 건 QR코드를 찍어서 로그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 핸드폰에 카카오톡이 있을 때 내가 아이디 비밀번호를 까먹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자면 옆에는 제 카카오톡 화면이죠. 카카오톡에 여기가 더보기예요. 더보기에 우측 상단에 요거 보이죠? 이게 QR인데 이걸 눌러서 QR코드 그냥 이렇게 스캔을 해주시면은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 있게 이렇게 창이 뜰 거예요.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확인하면은 아이고 여기도 비밀번호를 적어야 되네. 그냥 비밀번호 치는 게 나을 수 있겠네요. 여기다 적진 않을게요, 제가. 에이, 비밀번호 어차피 적어야 되네. 그러면 이렇게요. 여기는 전화번호 적어도 되거든요. 그리고 카카오톡 비밀번호 저번에 만드셨던 거 있죠? 그걸 적으시면 돼요. 그러고 로그인을 해주시면은 카카오 비즈니스로 이렇게 넘어가지는 걸 볼 수 있고, 채널은 많이 만들 수도 있고 제거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미 쓰고 있다 보니까 새 채널 만들기가 바로 떴는데 아마 가입하는 창이 먼저 뜰 거예요. 자, 새 채널 만들기 누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채널 개설이 뜹니다. 그럼 여기는 프로필 사진을 넣는데요. 권장 사이즈는 640에 640, 즉 그냥 1:1 사진. 그럼 우리 스마트 스토어에서 썼던 사진이 있다면 그런 사진을 그냥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채널 이름, 검색용 아이디, 채널 이름과 검색용 아이디를 제가 넣었는데 채널 이름은 언제든 바꿀 수 있지만 검색용 아이디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쳤을 때 내게 나오는 그런 아이디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간결하게 지어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소개글, 여기는 더 적으시면 더 좋지만 지금은 간단하게만 제가 적었어요. 카테고리, 쇼핑, 생활용품. 예를 들어 이렇게 적고 확인을 누르시면요. 채널 개설을 위해 입력한 정보가 정확한가요? 라고 뜰 거고, 네, 입력한 정보로 개설하겠습니다를 딱 누르면 개설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개설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대시보드로 이동해서 각각의 메뉴를 좀 설명드려 볼게요. 자, 대시보드로 이동하기 해보니까 공지창이 떴네요. 예전에 웰컴 메시지가 간단히 인사말을 전하는 거였다면 요즘은 이렇게 쿠폰을 넣는 것도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한 사람들한테 쿠폰을 지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어떤 활용할 수 있는 쿠폰을 준다면 아무래도 친구 추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죠. 이 카카오톡에 친구 추가를 하면 좋은 점은 일단 내가 나중에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메시지를 친구 추가를 해놓은 사람들에게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 추가를 업체에서는 많이 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일단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좋아졌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냥 저는 창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채널은 비공개 채널로 만들어지고 확인 누를게요. 자, 밑에 내려서 보니까 여기 프로필 설정이라는 메뉴 보이시죠? 오른쪽 하단쯤에 있어요. 채널 공개를 눌러서 ON으로 바꿔주시고 검색어용도 ON으로 바꿔주시고 1:1 채팅도 ON으로 일단 바꿔주세요. 자, 이 위에 대시보드라는 거는 전체적인 화면이에요. 그래서 친구가 얼마나 증가했고 웰컴 메시지가 어떤 걸로 돼 있고 비즈니스 채널을 만들 건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비즈니스 채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체크 표시가 들어가는 게 비즈니스 채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 사업자가 있다면 비즈니스 채널로 신청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검색의 상위 노출이 되기도 하고 또 비즈 메시지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에서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개인으로는 굳이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7일 동안의 비즈니스 성과가 얼마나 증가했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해주는 그런 메뉴고요. 이 사업종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채널을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공지랑 친구 수는 얼마나 증가했나 그리고 비즈니스 정보는 얼마나 채워져 있는지를 여기 화면에서 한 번에 살펴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내가 위치 정보를 넣겠다 하면 위치 정보를 추가해서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뭐 채팅방이나 장소 정보 이런 것들을 저장하면은 메뉴가 채워지겠죠. 일단은 여기 대시보드는 일단 여기까지만 보고요. 옆에 있는 메뉴를 좀 볼게요. 자, 프로필로 가볼까요? 프로필의 프로필 설정에서는 좀 전에 우리가 설정했었던 메뉴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소개글도 얼마든지 수정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 탭은 홈 탭과 소식 탭 중에 어떤 게 뜨게 할 건지 요거까지도 설정할 수가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홈 탭 카드 설정으로 가면 홈 탭 자체에 아이템 카드를 추가해서 내가 어떤 형태로 모양이 뜨게 만들 건지 아이템 카드를 집어넣어 놓는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포스트를 만약 스와이프 형태로 옆으로 넘기는 형태로 놓을 것인지 포스트를 타일 형태로 놓을 것인지 리스트 형태로 놓을 것인지 홈 메뉴에 아이템 카드를 추가해서 수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홈 탭 카드에서 공지를 켜놓게 되면 만약 공지글이 있는 경우 앞쪽에 뜨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은 물론 쿠폰이 없지만 쿠폰이 있는 경우는 쿠폰을 켜서 홈탭에서 바로 쿠폰이 보이게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메뉴들은 지금은 우리가 정보가 부족해서 띄울 수 없지만 나중에 메뉴들을 채워놓고 나서는 만약 쿠폰이 앞쪽에 보인다면 사람들이 쿠폰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설정해서 둘 수가 있는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밑에 1대1 채팅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이 1대1 채팅은 사람들이 채팅방에서 채팅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저희 한일이라고 검색해서 들어왔을 때 채팅방이 있었죠? 그러면 어떤 궁금한, 뭐 가격이 궁금한 사람일 수도 있고 과정에 대해 궁금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채팅방에서 그 과정에 대해서 문의를 하면은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게 바로 1대1 채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채팅을 내가 언제 어떻게 할 건지 설정을 들어가 보면 채팅 가능 요일이나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고 그때 이제 채팅이 불가능한 시간에 보내는 안내 메시지 또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채팅에 대한 내용은 PC에서도 볼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대다수가 채팅을 적는 거는 모바일에서 작성을 하고 있기는 해요. 자, 그리고 사람들이 문의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옷가게 같은 경우는 매번 똑같은 답변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기는 뭐 치수가 몇이고 뭐 예를 들어 무슨 몇 사이즈를 입는데 이 옷이 맞을까요? 이런 얘기들을 하실 때 우리가 좀 서둘러 둘러 말하는 게 있죠. 치수는 상세 페이지에 정확하게 잘 적혀 있기 때문에 자료 재보시고 결정하세요라는 어떤 내용들은 항상 하는 얘기일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일일이 채팅창에 쳐서 입력을 해주려면 힘들기도 할 테고 CS가 균일하지 않기도 하겠죠. 그렇다면 자주 쓰는 답변에 제목과 답변 내용을 적고 나중에 응대를 할 때 주로 얘기가 나오는 질문이라면 이 답변을 바로 매크로처럼 쓸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해요. 그리고 고객들마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정보 처리 관련 고객, 어떤 사람은 쇼핑몰에 관련된 고객, 또는 어떤 사람은 그보다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한 고객, 이렇게 관련이 각각 이제 다른 부분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채팅방 라벨을 분류를 해서 폴더를 묶듯이 그렇게 분류를 해놓는 것도 가능해요. 자, 포스트로 넘어가서 일단 설명할게요.
포스트라는 부분에서는 아까 소식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목에다가 한번 제가 클릭하고 적어 볼게요. 핑크 레빗 카카오 채널, 카카오톡 채널 개설 이렇게 해서 적고 여기다가 간단한 내용을 적는 거죠. 핑크 레빗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등의 어떤 내용을 적고, 만약에 미리 캔버스나 포토샵으로 꾸며놓은 어떤 이미지가 있다면 사진을 눌러서 올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진을 제가 그냥 기존에 다른 이미지로 올려볼게요. 만약 하나, 둘, 셋, 4개의 이미지를 올린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이미지가 1:1 사이즈면 창문 형태로 올려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지를 내가 어떻게 올리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만약에 가로로 긴 레이아웃의 이미지를 먼저 올리고 나머지 이미지들을 올린다면 첫 번째 가로로 긴 레이아웃이 들어가면서 나머지가 1:1 이미지로 들어가지게 되고요. 첫 번째 세로로 긴 이미지를 넣고 나머지 이미지들을 넣게 된다면 나머지 이미지들은 1:1로 잘려서 보이고 첫 번째 이미지만 세로로 긴 이미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이미지들을 넣을 때는 1:1로 많이 넣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일단 대략적으로 이렇게 올려서 등록해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의 어떤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장을 올려도 되고 몇 장을 올려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만약에 내가 이렇게 4컷으로 이쁘게 올리고 싶다라고 할 때는 1:1 사진으로 우리 미리 캔버스에서 많이 작성했었잖아요. 이거 만든 거 다 미리 캔버스에서 만든 거예요. 저 포토샵으로 만든 거 아닙니다. 이런 것들 만들어서 충분히 쓰실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진을 넣는 거는 하나로 올려도 되고 여러 개를 올려도 돼요. 그리고 동영상 또한 올릴 수가 있는데, 동영상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업로드 창이 뜹니다. 보통 이제 카카오에도 업로드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다가 영상을 올려주시면 되겠죠? 그냥 아무 영상이나 올릴게요. 그럼 이렇게 업로드가 진행이 돼서 첨부가 되면은 이것 또한 우리가 동영상으로 올라가니까 참고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그냥 X 눌러 닫을게요. 자, 링크 같은 경우는 링크 URL을 넣어서 만드는 거고, 카드뷰가 좀 궁금하실 거라 소개를 하려고 해요. 카드뷰는 여러 개의 어떤 이벤트 창이 바로 카드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카카오톡에서 좀 많이 볼 수 있는 게 카드뷰기도 해요. 옆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미지 본 적 있죠? 그쵸? 이런 게 카드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카드뷰로 내가 어떤 거를 올리겠다라고 한다면 정사각형이나 세로형으로 올릴 거다 고르게 될 테고, 업로드할 사진을 선택해서 올리겠죠? 제가 일단은 여기 올린 걸로 할게요. 뭐 내용을 쭉 적었다라고 가정하고 버튼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바로가기, 뭐 이벤트 안내, 뭐 이런 식으로 버튼명을 적고 그 버튼에 연결할 URL을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만약 블로그에다가 작성한 글이 있으면 블로그의 URL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버튼을 누르면 블로그의 글이 보이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아니면 유튜브로 내가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 놨다면 이 부분을 눌러서 유튜브로 넘어가게 해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이게 어떤 쇼핑몰의 어떤 화면이고 이벤트 창이다 라고 한다면 이벤트 가기라고 해서 그 URL을 랜덤 그 연결되는 페이지 있잖아요. 랜딩 페이지, 거기로 연결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전화로 받겠다. 그럼 전화번호를 넣어서 하면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전화가 걸리게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적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하면은 이 부분을 누르면 전화가 걸리게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고 확인을 누르면 하나가 만들어졌고 또 플러스 해서 카드뷰는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 개를 만드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 커마를 이번에 또 만들어 볼게요. 해서 URL이 있으면 그 URL 이렇게 연결하겠죠. 만약에 어떤 상품을 파는 거다. 그러면은 그 해당 상품에 대한 내용을 적어서 올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넣고 여기다가 그래서 대략적으로 내용들은 적었어요. 요거는 버튼 일부러 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고 지금은 제가 이렇게 적고 등록해 보면 이게 이제 발행이 돼서 나왔죠. 카드뷰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누르면 전화가 사실 걸리겠죠. 그리고 요거 특강 안내 가면은 그 해당 페이지로 넘어가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일부러 버튼 안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요런 게 우리 메시지 창에 꽤 많이 와 있을 거예요. 그쵸? 아마도 한두 번 정도는 보신 적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카드 뷰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포스트에 대한 부분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엔 메시지로 가서 메시지 작성에 대한 부분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카톡으로 가끔 업체에서 무엇인가가 날라오는 거는 이 메시지가 날라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메시지는 아무한테나 막 보낼 수는 없고요. 일단 내 이 카카오톡 채널에 친구 추가를 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하게끔까지 유도하는 게 사실은 조금 일이긴 해요. 그래서 비즈보드라든지 카카오톡의 어떤 광고 서비스를 이용해서 광고를 띄우고 친구 채널 추가를 하면은 예를 들어 어떤 혜택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꼬시는 것들을 많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뭐 이모티콘을 주겠다라든지.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친구 추가를 하고 그 혜택을 잠시 받겠죠? 그러고 나서 매번 문자가 아마 문자라기보다 카카오톡으로 매번 메시지가 오는 걸 받아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 있는 메시지라는 부분인데요. 메시지에는 기본 텍스트형 메시지랑 와이드 이미지형, 와이드 리스트형, 그리고 캐러셀 커머스형이라는 카탈로그 형태로 보여지는 이런 형태의 캐러셀 피드형 이런 메시지들이 있어요. 아마 제일 많이 받아보셨을 거는 와이드 이미지형과 와이드 리스트형일 거예요. 와이드 이미지형은 일단은 이미지나 동영상을 강조해서 보낼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일단 많은 내용을 담지는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강조할 메시지가 있을 때 그때 와이드 이미지형이 괜찮으실 거고요. 와이드 리스트형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많은 내용을 담아서 보내고 싶을 때 그때 보면은 리스트가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넣어지다 보니까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보낼 수가 있다라는 게 장점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다 금액은 똑같아요. 자, 일단은 일반 메시지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 그 카카오톡에 친구 추가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몽땅 보내는 게 일반 메시지인데요. 그게 보통 한 건당 15원이에요. 그리고 VAT가 별도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17원 정도 생각하시면 충분하실 거예요. 어때요? 문자 메시지 가격보다 싼 편이죠? 왜 멀티 문자 메시지는 비싸잖아요. 타겟 메시지는 내가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내 친구 추가한 사람들 중에 어느 사람들은 어느 그룹, 어느 사람들은 어느 그룹, 또는 뭐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해서 메시지를 보낼 때는 타겟 메시지로 해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건당 20원인데 VAT가 별도니까 건당 22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저는 내용이 많진 않기 때문에 와이드 이미지형으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시지 작성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메시지의 종류는 광고성이냐 정보성이냐를 고를 수 있게 나오는데요. 저는 광고성이니까 광고성에 체크를 해 놓을 거예요. 그리고 고객센터 연락처를 설정해서 적는데 전화번호 적으시면 돼요. 그러고 저장하시면은 이게 이제 설정이 돼서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광고라고 이렇게 괄호가 붙은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광고성이냐 이런 거를 받게 된다라는 거고요. 메시지 꾸미기에서는 이미지나 동영상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꾸미는데 권장 사이즈는 800에 600픽셀짜리 이미지나 동영상을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딱 그 사이즈면 물론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이미지가 들어가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은 없지만 문제가 있죠. 위아래가 잘려 나오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권장 사이즈가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시간 관계상 미리 캔버스를 다 열어서 권장 사이즈를 맞추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 아무 이미지나 넣었던 점 좀 양해 바라고요. 첨부할 링크는 포스트나 쿠폰, 링크로 첨부해 줄 수가 있는데 이 그림을 눌렀을 때 넘어가는 링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용을 있음을 해서 밑에다 내용을 적고 메시지 버튼을 달아서 어떤 포스트로 넘어가게 한다든지 어떤 쿠폰을 받게 한다든지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적어서 여름방학이니까 당연히 날짜가 다르죠. 뭐 이런 식으로 적었다라고 가정하죠. 메시지는 포스트에서 예를 들어서 자세히 보기 해서 포스트 이전에 있었던 거랑 이렇게 연결을 시켜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고 왜 나가졌지? 다시 보여드릴게요. 공유하기 버튼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약에 제작을 한다면 만약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 연령 인증을 하거나 아니면 타겟을 설정을 해요. 이건 이제 내 친구들한테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냥은 할 수가 없고요. 친구가 어느 정도 모였을 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전화번호를 가지고 내가 이런 메시지를 보내겠다 이런 경우는 그냥은 안 되고요. 비즈 서비스를 활용하셔야 돼요. 어쨌든 발송 일자 시간 정해서 등록해서 올리게 된다면 그 날짜 시간에 저 광고가 사람들에게 도착하게 되는 그런 걸 메시지 작성이라고 하죠. 자, 웰컴 메시지로 넘어가서 좀 볼게요. 웰컴 메시지는 쿠폰 랜딩형과 링크 랜딩형, 포스트 랜딩형 등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웰컴 메시지라는 건 이거예요. 사람들이 친구 추가를 눌렀을 때 뜨는 메시지를 웰컴 메시지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핑크 레빗 채널을 추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뜨는데요. 여기에 이제 콘텐츠를 이미지나 동영상 또는 통명함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이제 광고 내용을 적어서 메시지 버튼을 만들어서 등록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적고 여기다가 간단한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올리게 된다면 지금 쿠폰 이미지가 없으니까 딴 이미지를 넣을게요.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지고, 메시지 버튼을 뭐 예를 들어 쿠폰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하고 기존에 만들어 놓은 쿠폰을 여기로 불러오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누르면은 쿠폰 창으로 넘어가서 내가 쿠폰을 쓸 수 있게 받는 그런 창으로 만들 수가 있죠. 쿠폰은 어디서 만들게 되냐면 여기 비즈니스 도구의 쿠폰 작성에서 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전에 웰컴 메시지에서 쿠폰을 불러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쿠폰을 먼저 작성을 해놓고 불러오는 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쿠폰 작성에서는 공유하기는 설정하고 노출도 설정해 놓을게요. 그리고 카카오톡 매장에서도 나타나게 해줄 거면 카카오톡 매장 추가 노출도 시켜주시면 되겠고, 아니면은 풀어두셔도 됩니다. 일단 쿠폰은 업로드할 페이지와 당첨 페이지 두 장을 올리게 되는데요. 업로드할 페이지를 넣고 당첨 페이지를 넣어볼게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적고 응모 기간 며칠부터 며칠까지, 쿠폰 사용 만료일은 며칠까지. 만료일은 그렇게 길게 주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쿠폰의 기간이 너무 길면은 오랫동안 뒀다가 까먹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쿠폰의 만료일은 가급적이면 짧게 줍니다. 그래서 그냥 이번 달 말까지로 세팅을 해보고요. 쿠폰 번호는 내가 만약 엑셀이 있다면 엑셀로 만들어서 직접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랜덤하게 생성되게 만드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응모 시 당첨 확률의 100%는 선착순 응모를 말하는 거고, 20%나 50%의 경우 당첨 확률이 좀 낮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쿠폰 사용 장소는 온라인으로 해놓으면 온라인 쿠폰을 입력할 URL을 연결해서 확인하시는 거고요. 매장으로 연결하시면 직원 확인이라는 버튼이 있어서 직원이 바로 눌러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쿠폰을 하나 만들어 놨다면 아까 전에 여기 메시지에 웰컴 메시지에서 저 쿠폰을 불러오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까 여기 보시면은 쿠폰, 그래서 아까 쿠폰이 이렇게 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러다가 연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런 메시지 작성에 웰컴 메시지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메시지 목록은 웰컴 메시지나 이런 거 작성했을 때, 우리가 메시지 작성을 했을 때 제대로 발송이 됐나 아니면 실패했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메시지 목록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비즈니스 도구에 쿠폰 작성을 하면 쿠폰 목록에 쿠폰들이 쌓여요. 그러면 실제 잔여 수가 얼마나 있었고 발급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응모 사용 만료일이 돼가는지 이런 것도 쉽게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주로 사용하는 메뉴 중에 채팅방 메뉴라는 게 있어요. 이 채팅방 메뉴는 입력창 하단에 10개까지 메뉴를 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요. 채팅방 메뉴를 추가해서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메뉴명은 운영시간 해서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쇼룸 운영시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서 만들면은 이게 운영시간이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뜨는 메시지가 되는 거고요. 메시지에는 이미지나 동영상을 꾸며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냥 애정템 커버를 그냥 넣어서 꾸며 볼게요. 메시지 버튼 여기는 쇼룸 위치 보기에서 만약 포스트를 먼저 만들어 놓은 게 있다면 연결시켜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메뉴 저장하기 하면 자동 응답 메시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10개까지 메시지를 만들 수 있게 돼 있고, 채팅방 메뉴를 쓰겠다 체크하시고 사용하면은
메뉴 저장을 하고 사용할게요. 저장하기.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채팅방 메뉴 사용이 ON으로 뜨면서 이 메뉴가 아까처럼 뜨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메뉴는 10개까지 추가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9월 이벤트다. 그러면 9월 달만 떠야 되잖아요. 그것 또한 우리가 메뉴를 만들 때 이런 게 보이죠? 버튼 같은 게. 요거는 그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이거든요. 잠깐 중지하고 보면은 만약에 요 메뉴를 여길 눌러서 기간 설정을 눌러서 노출 시작 일시를 언제부터 노출 종료 일시를 언제까지 띄우겠다 라는 걸 설정하면 이 메뉴는 내가 설정한 기간에만 뜨고 다른 기간엔 뜨지 않는 메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팅해서 놓게 되면은 내가 딱 띄워 놓아야 되는 정보만 계속해서 띄워줄 수가 있기 때문에 채팅방 메뉴를 잘 활용하시면 상담을 할 때 내가 일일이 다 얘기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이 부분을 눌러서 보시거든요. 저희도 운영 시간이라든지 9월의 뭐 과정 이런 것들을 요런 데 올려놓으면요. 저희한테 매번 그걸 물어보지 않고 그 버튼을 눌러서 그냥 본인이 보세요. 그 학원비 안내라든지. 그래서 제가 상담할 내용이 많이 줄어들게 돼서 그런 점이 굉장히 좀 편하게 보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챗봇이라는 거는 실제 이제 제작을 하셔서 넣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요거는 제가 추천은 안 드리고요. 우리 혹시라도 파이썬이나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넘어갈게요. 자, 서비스 연결의 매장 관리는 내 매장을 연결해서 둘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카카오 서비스에 내 매장이 노출이 돼서 보여지는 메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장 하시는 분들은 내 매장 연결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걸로 연결을 해놨고요. 지금 요거는 사업자가 아니라서 연결을 안 했어요. 자, 채널 홍보. 일단은 링크 복사를 해서 이거를 내가 어떤 버튼에다가 링크를 연결할 수도 있죠. 채팅 URL과 채널 URL을 복사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QR코드 또한 다운받아서 내가 어떤 전단지에다 넣고자 할 때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채팅하기라고 해서 QR코드를 다운받아서 내가 전단지에다 QR을 넣어놨다. 요즘 사람들은 카메라 워낙에 QR이 좀 익숙해져 있잖아요.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QR코드 있으면 카메라 대고 바로 채팅하기를 들어가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셨을 때는 홍보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자, 요거는 뭐냐면 웹페이지에 이렇게 채널 추가나 채팅하기 버튼을 넣는 건데요. 요거는 자바스크립트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생략할게요. 자, 광고로 친구 늘리기. 이건 이제 비즈보드에 대한 설명인데 내가 친구를 늘리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카카오톡 자체에서 이렇게 채널 추가 광고들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카카오톡에 딱 들어가 보면 카카오톡 모바일 상단 부분에 광고가 떠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더보기 메뉴란에도 광고가 떠 있죠. 그런 광고들이 바로 비즈보드 광고라고 보시면 돼요. 해서 물론 돈은 들지만 초반에 이제 친구를 모을 때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메뉴가 되겠고요. 홍보도구 간편 만들기에서는 이런 아이디형의 어떤 배너나 문장형 배너, 커스텀형 배너를 블로그에 넣어서 채널에 추가하거나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오프라인 상으로 이런 포스터를 붙이거나 스티커 라벨을 만들거나 X배너라고 왜 세워놓는 배너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만들어서 카카오톡 채널에 친구 추가를 홍보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내가 만약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와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안다면 홍보도구 제작 가이드 및 이미지 소스를 받아서 내 입맛에 맞게 채널에 홍보도구를 만드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통계라는 부분에서는 프로필, 포스트, 메시지 1대1 등등이 보이는데요. 들어가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일주일 안에 몇 명이나 방문을 했고 몇 명이나 액션 버튼을 눌렀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계 정보들을 언제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돼 있고, 관리라는 부분에서는요. 이렇게 상세 설정을 더 설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의 이름은 변경은 가능하지만 100명 이하일 때 한 회만 이름 변경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우리 유료 서비스 중에 알림톡이라는 게 있거든요. 알림톡을 쓰게 된다면 이름 변경이 안 된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채널 URL과 채팅 URL을 나중에 활용하신다면 주소 복사해 놨다가 비틀리로 줄이거나 해서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채널을 삭제할 때는 채널 삭제도 이 상세 설정에서 가능하고요. 보통은 7일 후에 완전히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나 혼자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관리자를 초대할 수가 있어요. 총 49명까지 초대가 가능하고요. 큰 기업들에서는 본인 혼자만 요 카카오톡 관리자 채널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서 이미 관리를 하고 있고 상담 직원들을 배분해서 상담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만약에 내가 지인하고 동업을 한다면 그분과 같이 관리하시는 것도 가능하더라. 이런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 그룹은 친구 그룹을 만드는 부분인데요.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은 여기다 넣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메시지 발송을 할 수 있고 이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나중에는 그 부분이 해결되겠죠. 자, 고객 파일. 얘네 말로는 이렇게 얘기는 해요. 왜냐하면 뭐 개인정보가 좀 문제가 돼서 그럴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돈을 좀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친구 그룹은 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자, 아까 비즈니스 채널이고 이건 이제 월렛 정보인데요. 이렇게 월렛에 캐시가 있어서 내가 만약 돈이 있다면은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채널을 지금 여러 개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제가 한일 컴퓨터 학원이란 채널로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이 채널의 캐시랑 원래 상태 보이죠? 1대1 채팅으로 가서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채팅을 하고 있어요. 요거를 띄워놓은 거는 그냥 블로그랑 그리고 저희 그 학원 홈페이지에 그냥 밑에다 카카오톡 채팅하기라고 해서 넣어놓은 부분인데 그걸 눌러서 이렇게 물어보고 싶으신 분들이 채팅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고 이분들 중에 친구 추가를 하신 분들이 저는 한 200명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분들에게 메시지를 보낸다라고 했을 때도 아까 한 15원 정도 됐었죠? 15원에 부가세 10%라고 한다면 17원? 그럼 17원 정도 들여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미지나 동영상이 첨부가 된 그런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광고 메시지를 우리가 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내가 내 서비스에 관심을 조금이라도 가졌던 분들에게 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 업체를 알리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인지도를 높이는 데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거를 이제 자주 쓰는 답변으로 넣어놨는데 만약에 누군가랑 얘기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랑 얘기를 하다가 자주 쓰는 답변을 선택해서 이 답변을 보내겠다라고 한다면 전송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물어보는 말이 항상 비슷한 말을 물어본다면 일일이 타이핑할 필요가 없다 보니 타자가 느리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응대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활용하시면 되게 유용하게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무료로 제공이 되는 도구고, 물론 내가 이제 뭐 광고나 홍보 메시지를 보낼 때 어차피 돈이 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문자 메시지로 어떤 광고를 받는 거랑 카카오톡으로 광고를 받는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어느 부분이 아무래도 더 거부감이 없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우리가 오픈마켓, 뭐 스마트 스토어 이 부분만 생각해서는 얘가 별로 필요 없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외에 이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좀 알아두시면 좀 유용하게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제가 시간이 어느 정도 한 1시간 반이죠? 저한테 주어졌던 시간이. 그 안에 이제 설명을 하려고 좀 쭉 말씀을 드리느라고 일일이 제가 봐드리지는 못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질문 사항들이 있으시면 언제든 좀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다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루셨으면 하는 채널이 바로 요 카카오톡 비즈니스 채널이다 라고 보고요. 사실 설명한다면 뭐 비즈보드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많긴 하지만 적어도 저 정도는 좀 다뤄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은 김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핸드폰을 지금 볼 건데요. 이거는 카카오톡 그 채널 관리자 어플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어플을 잠시 보여드리려고 해요. 잠깐만요. 제 핸드폰을 다시 연동을 좀 시킬게요. 구글에다가 볼까요? 플레이스토어에서 카카오톡 채널 관리자, 요거예요. 카카오톡 채널 관리자라는 어플이 있어요. 만약에 카카오톡 채널에 조금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거에 관심이 가셨던 분들은 요 어플도 핸드폰에 설치를 해두세요. 이 어플은 바로바로 내가 답변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게 제 화면이죠. 그 9월 일정표 올려져 있고요. 아까 보셨던 그런 이벤트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거 보이죠? 요건 이제 서울특별시 우먼십 모집인데 세로로 긴 화면을 넣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보이네요. 자, 여기가 대화창이죠?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채팅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채팅을 해서 뭔가의 답을 남기거나 핸드폰으로 어떤 자료를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카카오톡 채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카톡창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카카오톡 채널로 사람들이 상담을 한다면 이 카카오톡 채널 관리자 센터라는 거를 설치를 하셔서 여기서 상담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차피 팝업 메시지가 똑같이 뜨기 때문에요. 그것도 어렵지 않게 상담이 가능해요. 여기 보시면 학원 운영 시간 안내, 학원비 안내 이런 것들은 이분들이 제 그 자동 완성 메뉴를 누른 거예요. 아까 메뉴 만드는 방법 알려드렸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답을 안 해도 알아서 이렇게 답변이 나와요. 그러면서 제가 달아놓은 버튼을 눌러서 메뉴를 볼 수 있게 이렇게도 넘어가지게 되는 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담 응대 부분에서 훨씬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얘기하다 보면 또 친구로 추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메시지를 보내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쿠폰을 만들어서 그 나랑 상담했던 사람들한테 보내준다든지 하면 그 쿠폰을 쓰기 위해서 재방문을 할 그럴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메뉴를 좀 생각해 가시면서 어떻게 내가 이 카카오톡 채널이라는 도구를 활용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사람들이 전화 상담을 하려면 부담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 이 카카오톡 채널 같은 경우는 전화 상담이 아니다 보니까 부담도 훨씬 덜 할 거고, 사람들이 친구 추가를 한다면 내가 이제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그 사람을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활용하시면은 좋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채널은 여러 개 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만 만들어서 하나만 운영한다가 아니라 여러 개 운영을 하시는 거죠. 요즘 N잡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자동차 정비 일도 하면서 만약에 내 사업체도 차려가지고 또 운영하고 있다 하면은 그거를 하나의 이 카카오톡 채널 관리자 센터에서 다 따로따로 관리할 수가 있어요. 뭐 과외는 과외대로, 뭐 다른 거면 뭐 다른 거대로. 그래서 얘네들이 이어져서 연동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유용하게 보실 수가 있으실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카카오톡 채널 부분에서는 얼추 좀 훑어보듯이 쭉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하거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제가 좀 질문을 받고 종료를 할까 하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